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토토가 아닌 주중에 J리그가 내일 경기들이 있죠. 총 9경기가 있어서 9경기 뭐 저번처럼 지난주처럼 프로토 부분에서 제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1위 가와사키 대 10위 비셀고베 경기고요. 이 경기는 과거 동일배당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어서 일단 그 한 경기는 무승부였었고요. 일단 배당 쪽으로는 가와사키가 좀 낮은 굉장히 똥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1번 경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비셀고베 상대로 가와사키가 고전을 했었던 최근의 모습들이 있었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그 비셀고베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었지만 큰 점수차로 승리를 하긴 했었지만 비셀고베 만나면 약간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도 일단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경기지만 혹시나 가신다면 승무패에서는 저는 승을 보고 있고 가장 추천드리는 이제 픽이 가와사키의 단통 승입니다.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준점이 3.5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2.5점이었으면 그냥 강력하게 좀 오버 쪽으로 추천을 드릴 텐데 3.5점이어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와사키와 비셀고베라면 한 4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가 이긴다고 보고 있지만 이기더라도 큰 점수차보다는 좀 비셀고베가 잘 따라와 줄 것 같아서 핸디캡 무승부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다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국내 배당도 승패 쪽이고 해외 배당도 승패 쪽입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배당 자체가 국내 배당에서도 5.5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승패로 나눠지는 배당을 본다면 객관적으로는 가시마의 승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소액으로 고배당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경기 조금 가시마의 패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시마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팀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다이가 역습 한 방은 또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시마의 이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원래는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배당이 승패이기 때문에 저는 패 쪽으로 한번 봐보고요. 어느 번은 오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센다이가 이기려면 또는 이변이 나오려면 이 경기는 좀 오버 경기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시마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더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을 보고 있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저는 좀 그 센다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배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픽은 핸디캡 패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5위 가시아 대 6위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배당적으로는 무승부 쪽이기도 하고 가시와와 간바오사카 물론 최근에 간바오사카가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큰 점수차로 승리를 하기도 했고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경기력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이 경기를 가시아를 보지 않고 무승부를 보는 이유가 올른가 선수가 지난 경기 명단에도 없었고 아예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인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 자체는 물론 로테이션일 수도 있겠지만 로테이션이더라면 조금 그 명단에는 교체 명단에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보고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뭐 간바오사카가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팀은 아니지만 이 두 팀이 만난다면 저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핸디캡 패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보지 않고 가시아 쪽으로 좀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핸디캡 쪽보다는 가시아의 오버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3위 도쿄 대 13위 요코FC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둘 다 승무 쪽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저는 이변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도쿄가 물론 물리면 조금 부러지는 팀이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요코FC는 지난 경기 사간도스에게 대패를 했고 그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수비적인 모습은 최근에 수비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비해서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또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도쿄FC 레안드로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쿄FC의 승 쪽을 보고 있고 핸디캡 쪽은 이 경기도 좀 도쿄의 승이 조금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오버 쪽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핸디캡 승리, 저는 도쿄가 2점 차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산프이로 대 17위 시미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해외 둘 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저는 이 경기 좀 승무패에서는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미즈가 연패를 계속하고 있는 흐름에서 한 번쯤 끊어질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대가 지금 산프이로인데 산프이로 경기력은 항상 좋습니다. 근데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팀이어서 지난 경기 사포로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승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력이 엄청 좋았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결정력이 조금 그런 불안한 부분이 있고 시미즈의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한 번쯤 끊어질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번 경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미즈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프이로의 무 쪽으로 이변을 보고 가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산프이로의 결정력 그리고 시미즈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둘 다 결정력이 좀 극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언더에 0대0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변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프이로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핸디캡 무승부도 고배당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4위 오이타 대 18위 쇼난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승 쪽이긴 한데 패배의 빈도도 조금 있고요. 해배당에서는 승무패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오이타 오이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이타가 이렇게 뭐 밀어붙이는 경기를 할 때보다는 지난 경기 도쿄 FC 상대로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 모습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인데 이렇게 쇼난처럼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 상대로는 결론적으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크로스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크로스를 노리는 상황에서 쇼난이 물론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뭐 쇼난의 승을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이변이 나온다면 아예 틀어져서 쇼난의 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경기 뭐 이거 쇼난을 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쇼난을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승무패는 패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이변을 보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을 보고 있고 조금 쇼난의 패를 보지 않으신다면 핸디캡 패배 쪽을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입니다. 자, 7번 경입니다. 우라와 레즈 대 사간도스.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서는 승 쪽이 제일 높지만 패배의 빈도가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역시 승 쪽이 제일 높지만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간도스가 경기 감각적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코FC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요코FC여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간도스가 지속적으로 경기를 해오던 팀이었다면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기 감각적으로 그래도 떨어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라의 승을 보고 있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가 가장 오버보다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는 1점 차로 우라가 간신히 조금 버겁게 1대0 내지 또는 1대0 저는 1대0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핸디캡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우라와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8번째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일단 원정팀인 요코마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가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야를 보고 있는데 나고야가 계속 부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고야의 이런 최근 흐름을 본다면 좀 요코마리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마리의 수비적인 모습들이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가와사키전에서도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하기도 했고, 나고야 일단은 공격력은 좋은데 최근에 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코마리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요코마리가 공격적으로 최근에 올라왔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 때문에 나고야 쪽을 보고 있고, 승무패는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이에요. 만약 2.5점이었으면 저는 오버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3.5점 3.5점이면 이 두 팀의 경기 결과가 4점 이상 나오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핸디캡 승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 쪽 사이드로 보고 있고, 가장 추천드리는 픽은 핸디캡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위 세르소 오사카 대 12위 사포로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으로는 비슷한 국내 배당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세르소 오사카 사이드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본 게, 배당적으로 사포로 상대로 좀 배당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배당 자체가 낮은 배당은 아닙니다. 1.78이면. 근데 저는 한 1.6점대는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도깨비적인 모습이 있고, 지금 좀 세레소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지금 세레소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연승 상황에서 저는 부러질 타이밍인 것 같고, 그 부러질 타이밍에서 만나는 팀이 사포르이기 때문에 사포르는 도깨비 팀이고, 또 이 구매율 자체가 세레소 쪽으로 많이 몰렸어서 저는 사포로가 이런 세레소 오사카가 아마도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측면에서의 수비적으로는 불안하지만 공격적으로는 루카스 페르난데스나 스가 선수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변을 봐도 좋지 않을까. 이변을 본다면 사포로 쪽보다는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제가 이변을 보고 있고, 또 이 경기는 두 팀의 성향을 봤을 때 물론 세레소 오사카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저는 사포로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 경기는 조금 오버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사포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사포로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승무패 쪽은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언오버 중에서 오버를 가장 추천드리는 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경기 이 공유를 드렸고요.
보시고 나서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좀 소액으로, 주중 경기에 아마도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이변적으로 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K리그 초안픽과 초안픽 베팅 내역으로 뵙겠습니다. J리그 주중 경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리그 초안픽은 이번 주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